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우려가 완화되면서 양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3,000피를 목전에 둔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오장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0.62%가량 상승한 2,9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네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0.48%가량 상승하면서 9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한때 998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천스닥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장초 순매도에 힘을 주다가 오후장 매수로 돌아섰고요. 결국에는 2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1,300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기관도 75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620억 원, 330억 원가량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를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그룹인 헝다가 공식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중국발 이슈보다는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수많은 이슈 중에 어떠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는 확실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님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이 시간을 위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이렇게 또 8시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맨날 10시에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8시에 또 인사를 드리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긴장되고 그리고 떨리고 그런데 사실 지금 증시 흐름이 좀 좋은 상태여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듭니다. 사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과연 2022년도에는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지금 증시와 그리고 내년 증시 앞으로의 증시 흐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목들 전략들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제가 그 궁금증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드릴 것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함께 공유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별 이슈는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BN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여기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났는데요.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한 상태인데요.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까지 오늘 오미크론 완화로 인해서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78,300원에 종가를 형성했네요. 항공주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LCC 항공주인 제주항공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1.4%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7,250원에 오늘 상승을 했네요.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드디어 끝이 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동으로 떠난다는 더 팩트의 기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에서 돌아온 지 12일 만에 중동 출장길에 나서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대규모 투자 소식을 알려줬죠. 이번 중동에는 신사업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과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이 중동 정상급 리더들과 꾸준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요즘 흐름 참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7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 이렇게 77,000원을 넘어선 것은 10주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마감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이죠. 장중에는 계속해서 봉합권 움직임, 횡보성 움직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친 데 성공을 했는데요. 23% 급등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42,7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이재용 부회장의 중동 출장,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잠시 후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JTBC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제1호 공약이 광범위한 코로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호 공약으로 예정된 코로나 대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산업 구조조정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으로 인해서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이 힘을 받았죠. 그중에 하나인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7,80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정책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요? 전문가님과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누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좀 우려가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면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미크론의 그 우려가 사실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거의 흐름을 좀 연구를 해봤을 때 이 네.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를 좀 이제 연구를 하고 딱 보니까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죠. 그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사망케 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게 뭐 인간의 힘으로 의해서 뭐 종식되고 그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그런 흐름이란 것이죠.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또 심하게 창궐을 했는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뭐 치료제를 만들어서 또는 백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종식을 시킨 게 아니라요.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종식이 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종식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전파력이 높은 그런 질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미크론 자체가 저는 코로나19 종식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는 전파력이 약한 대신에 이 효과나 치사율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거의 뭐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파력은 강해지지만 치사율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내린다는 것이죠.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전염성은 크지만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치사율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 지금 감기 수준에도 못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오미크론이 다시 한 번 더 변이를 해서 진화를 한다면 제가 거의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의 몸에 거의 뭐 해롭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오는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을 크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을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좀 이제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경제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인하를 시켰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시금 유동성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을 강하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빠르게 타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뭐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리고 하는 것은 그냥 본격적으로 경기 위기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푸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중국의 유동성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면 결국에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기술주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기술주로 쳤을 때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흐름 나오잖아요. 그런 여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낙수 효과로 분명히 중소형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유동성, 이 부분을 증시 상승 첫 번째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상해 증시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해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500포인트인데 감히 5,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시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는 경제와 그리고 이제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났다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우리 시청자분들 사스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사스가 끝나고 3차 혁명 시기로 갔습니다.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고 개인 PC가 보급되던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도란 말이죠. 2002년도에 사스가 끝나고 나서 증시가 무려 5년 동안 상당히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이 구간인데, 거의 뭐 증시 자체로만 따져봤을 때 300%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 못해도 500% 정도는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왔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 기억들 아실 겁니다. 자,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바일 혁명 장세가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증시가 또 크게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보다는 2배 가량은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왔어요.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2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 LG,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4차 혁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후퇴하고 흐름이 안 좋으면 대기업들이 투자할까요? 안 합니다. 대기업도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또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19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19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상승을 즐길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된다? 내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2021년도 끝났습니다. 2021년도를 보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전략들 싹 다 공개할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다음에 긍정적인 증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세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신산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중동으로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해외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으신 분이 누구죠? 이분이요. 네, 그렇죠.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는 우리 개인 투자들도 보고 따라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출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또 6G,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좀 모멘텀을 좀 확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말고 이번에 또 중동으로 갔단 말이죠. 중동에 보면 또 많은 오일 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일 머니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삼성이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일단 삼성그룹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끌 때는 뭐 설탕 공장, 그리고 섬유 공장, 뭐 이런 1차원적인 산업이었다면, 이건희 회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반도체, 전자 이쪽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갔을 때는 과연 어떤 산업이 될지, 가장 돈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이 저는 삼성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G, 바이오, 이미 삼성그룹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고 있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흐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삼성그룹만 투자를 한다면 그럼 우리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도, LG도, 현대도, 저기 뭐 테슬라도, 페이스북도, 막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됐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바로 삼성그룹이 투자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을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전방위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공약도 디지털 대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디지털과 관련돼서, 데이터와 관련돼서 두 후보가 지금 나란히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관련주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책주들에도 계속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오고 네. 고객 예탁금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과감하게 이제 정책주 찍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다른 종목들로 찍을 종목들이 안 보인다 하시면 네. 저는 웬만하면 반드시 좀 정책주에 좀 미리미리 선침해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책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도 3월 달이면 이제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잘 해놔야 그래 이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정책주라는 것이 희한하게도 한 번 시세가 나오면요 무려 500% 이상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주는 공약 정책주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시 종목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리고 되고 나서 4대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대강 관련주였던 4대강 공약 관련주였던 이하공영이 무려 1년 만에 3,000% 올라갔어요. 30배. 엄청 크게 올라갔죠. 자, 이런 종목이 바로 정책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관련주였거든요. 이 종목도 무려 1,500%. 1년 만에 1,500%가 상승해서 15배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아가방 저출산이었거든요. 저출산 관련주로서 아가방 컴퍼니가 1년 만에 무려 10배 상승했습니다. 1,000%.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대북 평화 정책, 남북 경협 계속 강조를 했죠. 대아TI 같은 경우에 3개월 만에 600%. 자, 3개월 만에 600% 갔고요. 이거 대통령 공약주입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죠. 자, 그다음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800%, 3개월 만에 무려 800%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구동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성건설. 자,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 몇 프로 상승했냐? 자,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단기간에 무려 몇 프로? 740% 정도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단기 몇 프로? 단기간에 1000%, 12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정책주들은 이런 식으로 500% 이상 상승한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를 노리시면 안 돼요. 이제는 2022년도를 노리셔야 되는데 2022년도에 대시세가 나올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정책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힘이 가장 강해지는 대통령 임기 초, 하지만 그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냐? 공통적으로 여야 공통적으로 내놓는 정책과 관련된 공약주를 잡아야 됩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저출산, 일자리, 요 세 개는 무조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이미 갔고 일자리는 아직 상승할지 모르고, 저는 저출산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승부를 한번 걸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9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가장 바닥권에 있는 저출산 관련주 딱 한 종목, 지금 외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그 저출산 관련주 딱 한 종목을 이 방송 끝나고 9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겁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온 방법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책주에 좀 승부를 볼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 그러나 QR코드 스캔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보이십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오늘은 또 정책과 관련된 대선 정책주를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나눠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에 대한 브리핑 먼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을 코로나 대책으로 낸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에 사용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대선 정책주에 대한 힘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은요,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영화 비평가 협회가 선정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TV 부분에서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TV 부품 작품상, 외국어 작품상, 그리고 나무주연상까지 후보에 올랐는데요. 특히나 이정재는요, 아시아 배우 중에 유일하게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버킷 스튜디오는 이정재 소속사의 대주주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장중 7,10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오후장에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5%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53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간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여행주와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금일 우리 시장에서도 여행주와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견조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가져갔습니다. 6.5%가량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78,3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의 주가가 미중 갈등 우려 속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요, 방위 산업부터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 그리고 전기전자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는 광물이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자릿대 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종가 부근에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15% 2자릿대로 마감을 했고 7,73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함께 체크해 볼게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 흐름이 포착됐던 종목입니다. 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4달 말 임상을 마치고 내년 4월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다가 오후장 슈팅이 나왔고요.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1,550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책주 500%의 대세 상승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솔루션 또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좀 이제 후보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500%가 나올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강력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콕 찌르는 공약과 정책이어야 그게 이제 한 500%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딱 3가지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그다음에 저출산, 그다음에 일자리. 요 3가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여야 간에 공통된 정책이 분명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이 정책 흐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냐. 이것도 지금 여야 공통적으로 1호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기는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좀 천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하면 AI,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 5G, 6G, 그다음 뭐 그 외 등등 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있고 그 스마트 그리, 스마트 팩토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데이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 없이 인공지능 못 만듭니다. 데이터 없이 자율주행 못해요. 메타버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그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가치가 바로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2020년도 들어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좀 쭉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금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면서 추세를 돌렸죠. 이런 추세를 돌리는 자리와 그리고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한 9,000원, 10,000원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그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0,000원 이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온인데요. 중국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네. 근데 그냥 국영 기업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히토류 네. 자체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렇죠.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네. 이 워낙 정부에서 참여하는 흐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원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이제 경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공산국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하는 그런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사실 그런 흐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갈등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관련해서 좀 이제 보이콧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뭐 등등등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좀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이벤트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이슈 말고는 국내 이벤트 볼 필요 없어.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유니온도 그렇고 아까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0% 30%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게 바닥권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 어느 정도 뭐 한 달,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고점권에서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달리는 말이 올랐다는 그런 매매가 어느 정도 잘 됐다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반전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시장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흐름들을 이 종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특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달 황금 종목 탑3와 함께 또 그리고 황금 종목 탑5까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출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황금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멜코스 같은 경우는 11월 16일 황금별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요, 무려 4거래일 만에 이러한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4%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M게임 같은 경우는 11월 2일, 11월 첫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28%의 수익률을 저에게 안겨줬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T사이언티픽, 지난달 원픽 종목이네요. 와, 정말 수익률이 66% 놀랍습니다. 12월 2일, 2주일이 채 안 된 시점에 연이의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66%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1월 황금별 공략주, 정말 그 황금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익률로 저희에게 보답을 해줬는데
12월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M게임인데요. M게임 같은 경우에 11월 1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28%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게임주들 그때는 좋았는데 또 오늘도 5%가량 빠지면서 마감이 돼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깨지 않으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N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N게임의 새로 출시한 신작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NFT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조흐름이 났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자리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장대 항공 하나 뜨고 그리고 그 몸통 안으로 음봉 흐름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눌리더라도 특히 거래량 없이 눌리더라도 재빠르게 반등을 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렇게 상승해서 28% 준상한가 부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것은 트렌드, 추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NFT 관련된 이슈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NFT 관련된 이슈 잡으면 되고요. 정책주가 강하다고 하면 정책주 잡으면 되고 그러니까 잘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너무 선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공략만 잘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수익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략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11월 30일 날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8,500원 터치하면서 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NFT,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토는 아직도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최초. 네, 그렇죠.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네.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맞아요.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트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그 메타버스 카지노 쪽으로 진출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NFT도 거기다가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금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계 최초 타이틀 요거를 가지고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양봉 패턴이 나오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됐어요. 여기서도 포착되고 과거의 흐름에서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훨씬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셨겠지만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홀딩 하셔서 제가 제시를 목표가 9,000원 이상도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카지노라는 모멘텀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하락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시고 좀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여쭤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던 칠사이언티픽입니다. 최고가 6,620원을 터치하면서 66%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30%를 이렇게 빨리 달성하다니라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한 주 만에 66%.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 20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는데 네. 66%짜리 박수치에 솔직히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쳐봤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좀 운이 좋았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엮인 재료들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덴트라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T사이언티픽도 커플링돼서 연동해서 상승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흐름에서 아마 쌍봉 흐름을 만들어주고 빼지 않을까. 혹여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탈출 기회 한번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시장 흐름에 이런 종목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렌드를 잘 쫓고 정신만 잘 차리면 이런 종목들 무수히 많으니까요. 바닥권에서 선침해 수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참 많다고 하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 끝까지 함께하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AS해보도록 하죠. 홈센터 홀딩스고요. 8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고가 2,735원 터치했고요. 9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아까 전문가님께서 200%, 100%도 있는데 라고 말했는데 이 100%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종목으로 사실 네. 수익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제2의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홈센터 홀딩스는 정책 이슈로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100% 정도 상승했는데 원래는 정책주란 것이 100% 정도 상승했으면요.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화공영이 무려 3,000% 상승했고요. 그리고 특수건설 1,500%,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1,000%, 그리고 데이아티아이가 600%, 부산산업 700%, 그리고 뭐 일성건설이 700%, 신원종합개발이 1,000%, 그리고 뭐 이스타코도 1,000% 상승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공약주, 대통령 공약 정책과 관련된 종목은 일단 상승하면 500% 정도 간다 말씀드렸죠. 이제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정책주를 찍어서 2022년도에 큰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책주 찍어야 된다? 부동산, 저출산, 일자리 요 3개밖에 없어요. 부동산 이미 다 500% 이상 올라갔으면 찍을 게 없어요. 하지만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요 부분에는 분명히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은 겨냥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매우 바닥권에 있는 최저점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500%에 도전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9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참여 방법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 정책 이슈를 안고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책과 관련되는 종목 한 종목을 공개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눌러주세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끝나고 9시 1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별 5개 종목 리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종목은 네.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정책주와 엮여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IT 솔루션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클라우딩 이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명실상부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야 대선 후보가 이번에 정책 이슈로 좀 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양봉이 무려 연속적으로 5개가 발생했습니다. 별이 5개도 아니고 양봉이 5개 포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우위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동 평균선이 확산 구간이 아니라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들어올리는 음봉 흐름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봉이나 주봉 흐름도 횡보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배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정책 이슈를 한번 타면 충분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보시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꼭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3,200원. 자, 3,200원짜리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자, 1,800원짜리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숙지하시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는요, 소프트센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1,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책 이슈를 타면은 큰 상승 흐름을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황금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그렇다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황금 수익으로 연결해드리는 길잡이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을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6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문가님과도 이제 곧 있으면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쉬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조금 힌트를 주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반드시 정책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유명했던 4대강 관련된 종목, 바로 이화공영이 저점 대비해서 1년 만에 3,0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된 이슈로 무려 1,000% 1년 만에 상승을 했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평화 정책으로 대야TI가 3개월 만에 600%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부산 산업이 700%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대선주 대시세 종목은 저출산 또는 일자리, 부동산에서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이미 1,000%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밖에 없는데 저는 저출산 쪽으로 먼저 수급이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9시 10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500% 대시세에 도전하는 찐 바닥권에 있는 저출산 관련 딱 한 종목 그거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요, 저출산 정책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 단 한 종목을 공개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를 여셔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딱 보이십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세요. 저희 방송이 2시간 이제 땡겨져서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 역시나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10분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수익 꽃길, 황금별 길을 걷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